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1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김이월 신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신금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미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신금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하는 것과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과 마찬가지로 물자로는 쇠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오싹한 그런 한기, 서늘한 기운, 서늘한 기운이 더 맞겠습니다. 서늘한 기운을 뜻합니다. 이러한 금이 와한 계절로 봤을 때는 가을이 될 것이고요. 지지로 놓고 봤을 때는 신월, 6월, 그 다음에 술월이 되겠죠. 술월이 바로 가을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서쪽이 되는 것이고, 주관하는 색깔은 백색, 주관하는 신은 백호가 될 것입니다. 인의의 지신 중에서, 오상 중에서 금이 주관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의 성우 이순신과 같은 의를 추구했던 명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금이 됩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지만은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는 양금이 되죠. 사람으로 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같은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같은 것이니, 경금인 양금은 어떤 금?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이라든가 또는 무쇠 같은 개념, 원철 같은 그러한 순수한 그냥 자연 그대로의 쇠 덩어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석을 갖다가 잘 가공해서 만든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여러분들 반지, 시계 같은 거 있죠? 도자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신금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금인 신금이냐 양금인 경금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충원하는 방법, 또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간의 용도라고 하죠. 용도는 다른 말로 쓰임이라고 하죠. 쓰임 용도가 있어야지만 그 일간이 뭘 얻을 수 있다? 귀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부귀를 얻는다는 거죠. 부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을 말하는데, 일단 명리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그 시대에서는 부귀 중에서도 귀함을 굉장히, 쉽게 말하면 과거 급제에서 국가의 녹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고, 그렇게 과거 급제하면 어떻다? 큰 명예를 얻는 것이다. 그 과거 급제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명재상이 된다라고 하면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명예를 크게 얻는 것이다. 그래서 명리학은 요즘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제 재물을 좀 더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명리는 뭘 더 중요시한다? 귀함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일간의 쓰임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재물 같은 경우는 뭐 조금만 잘 돼도, 또는 인성의 용도가 있거나 재성의 쓰임 있게 하면 먹고 사는 것 정도는 뭐 살 수 있는 것이니, 이론상, 명리 이론상으로는 귀함을 얻는 것이, 또 귀를 얻게 되면 재물은 또 스스로 따라오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어저께 설명할 때 강철 무쇠는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게 되면 경금의 용도 쓰임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음금은 이미 반지, 보석과 같은 기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는 관리를 잘하면 좋겠다. 물론 임수라고 하는 상관이죠. 상관, 신금 입장에서 상관으로서 도세주, 옥, 즉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반지, 시계, 예물, 뭐 목걸이 같은 것, 금 두꺼비, 황금 열쇠를 녹슬지 않고
또 색깔이 바라지 않도록 반짝반짝하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임수로서 세진의 것은 티끌을 닦아내는 것, 세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신금은 거기에서 뭘 얻을 수 있다? 귀함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은 경금은 정화를 얻어야지만 귀함을 얻고 신금은 임수를 얻어야지만 귀함을 얻겠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꼭 임수라야지만 뭐 귀함을 얻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한데 기본적으로 신금은 임수, 경금은 정화를 얻어야 되는데 원령에 따라서 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이거는 원령을 또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어느 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가 필요하고 어느 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원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월지라고도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월령, 월원, 월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세 글자는 어디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월령,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계절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또 왕세와 한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그 사주가 부귀 겸전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은 그 사주는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소서절과 소서와 대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미월은 소서 대서로 나눠져 있는데 전달인 5월에서 요 미월로 넘어오는 것은 소서절이 되어야지만 월령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4, 5, 미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이 되겠죠. 여름 계절로는 여름이고 여름은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염천지절이라고 해서 매우 뜨겁고 건조한 조열한 그런 시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생각해 볼 문제. 그 다음에 4월, 5월은 보다 염성절이면서 화왕절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어떤 계절 토왕절,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둬야 되는데 진술중미월 4개월이라고 해서 술, 축, 미, 월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된다? 계절의 심천을 봐야 되는데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 자, 미월의 상반월은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반월은 대서가 되는 시점부터 입추 전까지를 하반월로 보게 되는데 상반월인 소서절부터 대서전까지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과 동론한다. 5월같이 화가 왕한 것, 굉장히 조열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어떻다? 진기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주의 금수가 많게 되면은 삼복생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위가 한습이 가중된다. 병화로서 뭘 해줘야 된다? 조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월은 토왕절이면서 미토는 어떤 토입니까? 건토, 조토가 됩니다.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금을 생각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미월에 태어난 일간이 뭐죠? 신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금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원령이 인성인 토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할 것 같지만은 미토는 조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겠고요. 또 만약에 미월에 오미 화가 되거나 또는 사오미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대서후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관성이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고 신약관 왕한 사주가 되죠. 신약관 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왕화가 일간을 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미월은 어떤 계절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다매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월은 해묘미 목국도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데 가장 신금이 꺼리는 것은 무기토가 많아져서 일간 신금을 오금하는 것이나 또는 매금하게 되는 것은 신금이 가장 꺼리는
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미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령 자체가 인성이기 때문에 이 인성을 갖다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신금이 매금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오금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임수는 신금을 도세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 마른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수를 얻게 되면 미토가 임수를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건토인 미토를 갖다가 임수가 있게 되면 습토로 만들 수 있겠죠. 마른 모래에는 금을 생할 수는 없겠지만 마른 모래에다가 물을 적시게 되면 그 모래는 뭐가 금을 생할 수 있겠죠. 쉽게 되면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는데 물이 없으면 그냥 마른 모래, 마른 시멘트는 아무리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저거 물이 없으면 물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시멘트 모래를 섞어가지고 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반죽이 돼가지고 나도 굳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토생금의 이치거든요. 미토가 건토이지만 임수를 보게 되면 미토가 건토에서 습토로 변하게 되면 습토는 금을 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여러분들 딴 데서 이런 말 듣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월의 임수는 어떻습니까? 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래서 금이 있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비견겁주를 얻게 되면 신금 일간도 생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월의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임수와 같은 비견겁제인 금을 쓰는 것이다. 만약에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죠? 임수는 떠날 수 없는, 무토가 왕했을 때 간목을 쓸 때도 당연히 임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토를 제거시킬 수도 있겠다. 뭐가 문제냐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문제는 무토는 신금만 매금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수도 파극해서 날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일단 간목으로서 저 무토는 제거시키고,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해수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수가 있으면 간목을 생주해 주면은 토를 능히 제거시키고 신금을 뭘 할 수 있다?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천간에 무토가 있을 때 간목 임수가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 지지로 신금 또는 지지로 해수 정도 있어주는 것이지, 공정은 좀 약하더라도 사주 배합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미월이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중요하고,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토는 진술, 충미토가 있는데 미토, 축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 술토, 진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다. 음대 음의 관계, 일간은 월리에 있는 토도 음이죠. 음대 음인데 토생금, 월지에 있는 토가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생아자라고 부르고요. 생아자 육친으로 표현하면 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인성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또는 음대 양이 되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양이 되면 편인이 되는 것이죠. 편인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일단 미월의 신금이기 때문에 모왕 자상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모왕자쇠가 될 수도 있겠고요. 미토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던 거요, 건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얻어야지만 미토를 윤택하게 해서 그 신금을 생할 수 있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토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초기인 정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미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에 투출될 수 있습니다. 이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격은 편관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격이라고도 하죠. 자, 신금의 정화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마치 여러분 반지, 귀걸이, 예물시계를 갖다가 토치불로 지진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금이 정화 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좋지 못하죠. 미토가 있어서 화생토, 토생금 할 수도 있겠지만 미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역시 화의 기운을 설하기보다는 열기를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미토는 수가 없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제격이 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미월에 수가 없을 땐 을목이라든가 간목은 고사 말라 죽을 수 있죠. 재성이 있긴 한데 말라 죽은 풀떼기 옆에 널브러져 있는 것과 같다.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화가 왕한데 을목이 있으면 오히려 을목은 화를 생하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뭐 미토도 쓸 수 있고 을목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단 일지를 한번 볼까요? 일지 사화를 봤습니다. 사의 일지를 먼저 보냐면, 자, 미월 아까 말씀드렸죠. 사음이 방합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월에 건토인 미토에 사와 오화가 있으면 화가 왕해지는데, 만약에 시가 오시였다 그러면 완벽하게 사음이 방합을 형성해서 화가 왕하게 되면 신금은 어떻게 되죠? 소용되다, 화다 하게 되면 금용, 화다 금용이 돼서 금이 녹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신금은 잘못하면 크게 조년에 좌행한다 그러죠. 좌행할 수 있다.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진해야 되는데 좌행하면 뭐예요? 원래 목적지가 아닌 삼천포, 이렇게 하면 또 삼천포 사시는 분들이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운명이 좌행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오화가 없다 하더라도 삼이 이렇게 쓰면 오가 협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좋을 일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기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미토는 습토가 아니지만 기토는 습토죠. 사의 미에 뿌리를 둔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이 토로서 생하게 되면 신금 보석이 어떻게 되죠? 오금이 된다, 더럽혀진다 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신금을 어떻게 도세에 주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연지의 묘목이 있습니다. 묘미 합이 된다 하더라도 수가 없으면 목은 화를 생할 뿐이지 토를 제거시키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 또 생각해 보시고, 연간에 임수는 아니지만 계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의 기운을 갖다 수가 좀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수가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목이 있어 묘미 합해서 계수의 기운을 설하죠. 계수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하늘에 뜨거운데 먹구름도 아닌 그냥 옅은 구름 한 조각 싹 지나간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늘도 못 만들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일단 신금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기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기토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신금 입장에서 사미합의 이 재성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생시에서는 반드시 뭘 봐야 된다? 금의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미월에 사화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시제 자수가 있느냐 없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다 매금 돼서 신금이 땅 속에 묻혀버리게 되니 신금 입장에서는 진퇴양난, 신금이 보석으로서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그 보석을 갖다가 덤프 트럭으로 갖다가 흙을 갖다서 잔뜩 쌓아놨습니다. 신금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은 여러분 몫이로 남겨놓겠고요. 그 다음에 무술시는 무자시보다도 더 좋지 못합니다. 그죠? 그냥 기토의 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토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이때 뭐 기토 있어도 아무 의미도 없고, 기토는 그냥 개수 날려버렸고요. 사주는 굉장히 조열한데 그 뜨거운 모래, 쉽게 말하면 사라삼의 뜨거운 모래 저 한 100m 밑에 나의 결혼 반지가 묻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다라고 하는 것. 기축시는 이제 습토를 얻어서 사축 해금도 하고 뭐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축토가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신금 일간의 용도
토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토가 금을 생해서 신금은 생존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금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요. 기축시보다 안 좋은 게 경인시가 되겠죠. 경인시 화국을 형성할 뿐입니다. 경금, 사회뿔 경금이라 하더라도 역시나 개수는 기토에서 깨박살이 나버렸고요. 현재 사주가 건조한 상태에서 신금도 화가 녹아버렸는데 경금도 마찬가지로 힘을 못 쓸 것 같고, 신묘시는 더 뭐 말할 바 아니고요. 임진시는 그래도 임수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하고 술토하고 달라서 습토죠.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임수가 진해, 개수가 진해 통근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기토는 개수로 이렇게 못 살게 굴 것이고, 오히려 그냥 신금은 임수만 있어도 상관없는데 뭐가 부족하다? 수의 근원이 부족하다. 이거 화운 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화운 가면 썩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도 금수운으로 가서 금이 좀 살아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수가 좀 살아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개사시, 갑오시, 을미시가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목화운으로 갔다.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생신은 병신시 정도 되면 사신합이 되죠. 이렇게 사신합수가 되죠. 신중에 있는 임수를 충분히 쓸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게 되면 신이 사신에 답부리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투출되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운은 목화운으로 가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 금수운으로 가도 뭐 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도 적절하죠. 병신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병신하고 정유하고 똑같을 것 같지만 정유시는 선택을 안 하는 게, 이왕이면 병신시가 있는데 왜 정유시를 선택합니까? 좋지 못하죠. 기해시는 사회상 충되니까 역시나 좋게 볼 수 없다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